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당 내에서도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서로 이제 이익관계,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할 거냐를 두고 이제 다툼을 벌이는 것도 있는데. 당 지도부하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실선은 아니지만 점선 같은 게 좀 쳐져 있는 그런 느낌,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고 그 다양성이 저는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 기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 최대 모임인 더미래와 간담을 했어요. 자, 간담회 끝나고 어떤 얘기 나왔는지 취재해서 알려드리겠다 했는데 과연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뒷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더 좋은 미래 민주당 내 최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임인데요. 이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어제 이 비공개 간담회까지 끝난 이후에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당 모임에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모았고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을 요청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만 당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인적 쇄신이라는 이 단어에 친명계를 물갈이하라는 거냐 이런 말들이 나오자 오늘 강훈식 의원 개파냐 이 친명계를 빼자는 주장은 아니고 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다. 진화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임경빈 평론가. 앞서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 지도부와 의원님들 사이에 실선은 아니지만 점선 같은 게 쳐져 있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결론부터 한번 예상해 볼까요? 네. 전면적인 인적 쇄신 나설 수 있을까요? 이제 아직까지는 좀 전망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뭐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한 것처럼 선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의원들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이제 명확하게 좀 선 없이 벽 없이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수준을 이제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볼 것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제 협의해봐야 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소위 비명계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결국 사무총장의 교체 문제일 거라서 네.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과정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계속 친명계인 조정식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비명계에서 요구를 할 거라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정도 결단까지 내릴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 상태를 좀 해소할 필요는 있다. 소위 이제 현상 변경 시도라고 하죠. 지금 그대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사무총장까지 못 가더라도 뭐 최소한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교체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다른 당직자들 대변인이라든지 뭐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이제 비명계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쇄신의 폭이 생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뭐 지금 봐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이현종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 요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천권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친명들이 아직까지 어떤 지지를 변평하고 있냐? 결국 이제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는 순간 아마 이 여러 가지 원심력이 많이 작용할 겁니다. 즉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당 전체 지도부는 다 친명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사무총장을 비명계로 내주고 만약 4월 말에 있을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명계가 당선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 장악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 자신의 어떤 재판이나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수사 이런 데에서도 약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그냥 본인 주도로 밀고 나가서 조금이라도 어떤 강한 그림력을 장악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할 것인지. 근데 이 타협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왜냐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정치를 오래 하고 충성스러운 그 어떤 의원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다들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얽혀 있는 분들이거든요. 솔직히 친명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오래 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정성호 의원 빼놓고는 대부분 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분이잖아요. 자기 선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런 요구를 들어주기가 특히 사무총장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 기자. 어제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른바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요구가 계속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중을 알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나왔다는 이 질서 있는 사퇴론, 이 총선을 앞두고 올해 가을 연말 즈음에서 이 당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이런 관측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명계 조응천 의원, 연말은 너무 늦는다라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론, 저도 그거 비슷합니다. 단계적 퇴진론이. 그런데 연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죠.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연말이면 그때는 이제 뭐 거진 총선입니다. 예,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뭐 침몰 직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이에 많이 구멍을 메꿔 가지고 둥둥 떠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구멍을 여하이 잘 메우느냐. 네. 그 첫 걸음은 당직 개편이다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가시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사퇴를 요구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사퇴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죠, 일부. 그다음에 사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다수가 있는데 저번에 체포 동의안 뭐 그 절차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네, 방금 보신 대로 사퇴론도 있지만 이 반대 쪽에서는 이런 질서 있는 퇴진론이란 표현 자체가 이 선동을 위한 네이밍일 뿐이다. 당 내에서는 당대표 사퇴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게 없다라고 반박에 나선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뭐 얘기를 들었지만 비명계에서는 연말 너무 멀다. 조금 빨리 어쨌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친명계에서는 지금 사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또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임평론가님.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임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당 내에서도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서로 이제 이익관계,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할 거냐를 두고 이제 다툼을 벌이는 것도 있는데 사실 넓게 보면은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소위 이제 친명계 인사들의 공천 욕심하고도 또 한 발 달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선 후보는 어쨌든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4년 남은 대선까지의 긴 기간이 더 중요한 건데 당장 친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내 총선 공천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여부가 달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표에 따른 계산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친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올해 이제 당을 끌고 가면서 내년 총선까지 보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러겠죠. 뭐 비명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내려오기를 원하는 건데 그러겠죠. 그 중간 어디쯤에 이재명 대표나 그 측근들의 어떤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는 뭐 8월이니 9월이니 하는 이제 퇴진론에 대한 스케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유리할지를 이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중간에 또 하나 스케줄들이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네. 특히 선거법 관련된 재판 같은 경우는 여름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상황이 한 번 더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입니다.